자, 7번 일단 죄송한 말씀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번 잘 보시면 문제 밑에 5번이 없어요. 제가 편집하다 성급했는지 선지 5번을 안 만들어서 그게 동그라미 5 없지 않아요? 그죠? 그 동그라미 5가 여기 들어가요. That is 여기 앞에. 참고로 혹시 써놓으시면 되고요. 가슴 아프지만 이 말은 답이 5번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순서 배열은 좀 예외일 수 있는데 문장 삽입은요. 좀 어떤 느낌이에요? 문장 삽입? 좀 뭔가 모의고사에서 문장 삽입을 만났어요. 좀 어때요? 좀 쫄려요? 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이번에 제 기억 아닌가? 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문장 삽입 답이 2번인가 나온 수능이 있는데 그 오렌지 작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 막 40초 만에 50초 만에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2번이라고 해서 다 빨리 풀린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빠르게 풀리는 그 구간의 구조적인 설명을 해줄 텐데 아마 리프 클리닉 때도 물론 우리가 다루지만 지금 특히 제가 세밀하게 잡아줄 테니까 문장 삽입은 푸는 방법 잘 보셔야 돼요. 결론 순서별 문장 삽입은요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풀이 양이 좀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영어나 지금 당연히 중요한 공부일까?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서리법으로 물어봤던 건 반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안 중요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공부는 해석이에요. 문제 푸는 건 솔직히 언제 해도 돼요. 고3 때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석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삽입문 볼 필요 없죠? 자, 바로 그냥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Suppose an investigator conducted a randomized experiment to answer the causal question. Does one's looking up to the sky make other pedestrians look up too? 자, 문법이 안 되면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nvestigate가 면밀하게 자세히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investigator 하면 조사관이 되겠고 과학적인 연구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면밀하게 설문조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investigator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조사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조사관이 conduct 영어로래. 자, 동사를 쓰면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conducted. random이 우리 임의 랜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randomized 하면 임의적인, 임의로 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덤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 실험을 자 여기만 해석해 볼게요, 재현아. 실험 조사관이 수행 그치 그 눈빛 걸로 가야 되는 거 맞아. 자 이거 수행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왜 안 되는데? suppose 왜? suppose가 뭐길래? 어? suppose가 가정하다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가정법이야. if 안 쓰잖아 이렇게. 얘다 이거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아니라요 수행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왜?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저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사관이 이미 실험을 진행한다, 수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캐주얼 아니고요. causal이에요. causal. cause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인과의, 인과관계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does one's라고 했는데 자, one이 가리키는 게 우리 부정대명사죠, one. 보통 부정대명사는 가리키는 게 보통 앞에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나요, 저거? 딱히 뭐가 없죠. 왜냐면 experiment가 look up을 하진 않을 테니까. 자, 이렇게 가리키는 게 없을 때 해석 어떻게 하라고?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불특정 사람,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쁘게 설명하고 싶으면 우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인간이 자, 근데 소유격 apostrophe s니까 소유격이죠. 근데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look up은 위를 쳐다보다인데. 그죠? 우리의 위로 쳐다보는 좀 말이 이상하죠. 주어고 타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자, have make 대신 지금 원형 부정사 쓴 거잖아요. 매니큐어는 손톱이고요. 페디큐어는 발톱이죠. man이 손이란 뜻이고 ped가 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edestrian 하면 보행자, 걷는 사람.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주가 달려있긴 한데 외워주세요. 자주 나와요, 모의고사에.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를 올려다보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looking up은 당연히 looking이 주어에 들어갔으니까 동명사죠. 동사는 주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동사는 뭐가 줘야 돼요? 동사 주어,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 알죠? 주어 갖는 거.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위를 쳐다보는 게 다른 보행자들이 위를 쳐다보도록 할까? 라는 인과관계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수업 잘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너네도 같이 위로 쳐다볼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알겠죠? 여기가 이해됐어요? 여기다 저거 소유격 저거 의미상의 주어야.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셔야 돼. 알겠지? 이건 이따 문장 독해서 다시 다뤄드릴게요. 자, she found a strong association. association 관련 관계, 연관 관계죠. 자, 그녀가 아주 강력한 연관 관계를 찾아냈어요. between, 자, between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목적어. 목적어 누구예요? her 아니에요. looking up이에요. 여원아, looking up 앞에 있는 저 her 뭐 하는 애야? 의미상의 주어야. 다시 동사 뭐 갖는다고? 동사는 주어를 간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영어에서 제일 핵심이야.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녀가 위를 쳐다보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얘는 의미상의 주어 to가 되는 거죠. between A and B니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to가 되는 거고요. 그녀가 위를 올려다보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보행자들이 위를 올려다보는 것 사이에 강력한 연관관계를 찾아냈대요. 알겠죠? 자, 그리고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삽입문 읽는 거죠. 근데 뭔가 1번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shy가 나오면 조금, 그지? shy pedestrians and pedestrians in front of whom.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해석 안 됐을 것 같은데? 나 이거 해석했다, 손.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맨날 관계사만 나오면 쫄아? 그치? 해석 됐어 저거? 자신 없지? 자, 관계사 오늘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관계되면서 뭐 하는 애라고? 선행사 수식 국문법 했어요? 혹시?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관형절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러니까 선행사 수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녀는 영어를 잘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영어를 잘하는 이 여원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남자를 뭐 하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 남자 없으면 말 돼요? 그녀는 영어를 잘하는가 와 결혼했다. 말 안 되지.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다만 우리랑 차이는 뭐야? 영어는 수식 대상이 앞에 있는 거고 우린 뒤에 있는 거야. 이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니네가 맨날 해석을 못 하는 거라고.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앞에 전치사가 있든 말든 관계대명사가 나오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든 관계부사가 나오든 다 같다 다르다? 무조건 똑같아. 무조건.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라 했지? 이거 답 써놨잖아. 우리 다 뭘로 해? 니은으로 하지. 다 뭘로 해석하는데? 눈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근데 하나의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관계대명사에. 자, 관계란 말 붙으면 무조건 다 뭐 있어야 돼 앞에? 무조건 선, 행사.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라고? 니은, 는. 또라이 누구야? 관계대명사 what. 배운 적 있지? 그건 해석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쉽지? 자, 그러면 선행사 pedestrians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행자들 앞에 조사관이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서 조사관이 쳐다보고 있었던, 내가 지금 던으로 했지. 니은.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쫄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알겠어? 어떤 pedestrians가 다 뭐 했대? less likely to participate.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낮았다. less죠. 자, 그럼 less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participate를 하지 않았으니 여기다 세묻혀서 표시해 놓읍시다. 자, participate를 안 했대요. 자, 그러면 부정서술이 나왔으니까 그럼 저 삽입문을 기점으로 뒤에도 무조건 이 부정서술이 유지돼야겠죠. 그지? 그리고 일단 의미심장한 건 shy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shy. 그죠? 자, 1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이 지시 형용사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탈락.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강력하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끊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이 연관 관계가 reflect 뜻 반영하다. 반영하다예요. 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A causal effect. causal effect가 저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과관계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저런 걸 우리가 소위 설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물음표를 활용해서 설이 들어봤지. 설의.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태를 빌렸어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게 우리 국어 특히 모의고사 풀 때 특히 이렇게 영어에서 물음표가 나오면 보통 그게 그래서 그래, 안 그래서 그래. 안 그럴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연아, 하루에 공부를 1시간씩 하면 수능을 과연 1등급 맞출 수 있을까? 아니오라고 하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지?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는 지문을 하도 많이 보잖아요. association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걸 지금 causal이랑 분리시켜놨지. 아, 연관관계랑 인과관계를 지금 얘는 지금 따로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지? 근데 어쨌든 지금 물음표로 대답했잖아요. 자, 뒤에가 관건, 뒤에가 앞건인데 well 이랬지. well 이건 뭐게? 글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재한이한테 재한아 공부 오늘 열심히 했어? well 이러면 아니라는 거야. 보통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제 2번을 풀 때 where를 활용했거든요. 물음에 대한 대답의 표현이거든요. where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에 물음과 호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상관계, 이 관련관계가 과연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By definition of a randomized experiment, 임의 실험의 정의에 따르면요. Confounding bias is not expected in this study. 이 연구에서 confounding은 지금 여기 교란 편견이 돼 있죠. 교란 편견이 예견되지 않았어요. 라고 했네요. 이 교란 편견 confounding bias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출에서 조만간 보실 거예요. 나온 적 있어요. 그때 리피 클리닉 아마 하면 조만간 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원리는 좀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이 소재가 제가 일단 작년 올해 수업하면서 한 5번 본 것 같아요. 저 교란 변수. 알겠지? 이따 알려줄게. 근데 일단은 confounding bias is not expected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좀 쫄리기 시작했을 거야. 왜? 모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bias는 알죠? 편견, 그러니까 bias 자체가 이게 bias야. 치우쳐졌다는 뜻이잖아. 자, 근데 그게 예상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shy pedestrians랑 그 다음에 이 pedestrians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적었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 특히 well 이라고 해서 앞 물음에 호응하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2번은 탈락이에요. 이것 때문에. 3번도 잘 보시면 자 however 라고 해서 흐름 뒤집었죠 지금. 그럼 앞에랑 다른 말 해야 되죠. However, 하지만 there was another potential problem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번은 영원아 답일까 답이 아닐까? 아니야?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응? 되게 단순한 이유로 답이 아니에요. 3번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문장삽입 푸는 거 잘 보라고 한 거거든. 잘 봐. 혹시 3번이 답이 아니라면 누구 때문에 절대 답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인과관계를 왜곡이라 돼 있잖아요. 자, 이거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곡이니까 안 좋은 거지. 그럼 confounding bias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another라 그랬죠. 에다 another라고 하려면 반드시 하나가 앞에 있었어야 돼. another를 쓰려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서 problem을 얘기했다는 거지.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problem이지. 그래서 confounding도 문제인데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재현아, 이 지문에서 이 실험에서 confounding bias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however로 뒤집은 거야. 자, 그럼 confounding bias는 지금 여기서 핵심 소재예요? 아니에요. 이 따옴표 뒤에가 핵심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그냥 뭐 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the analysis, 그러니까 이 실험 분석이 included only those pedestrians that after having been part of the experiment, 그래서 이 실험의 일부가 되고 나서 gave consent, consent는 동의, 승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or their data to be used,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어도 좋다라는 동의를 실험이 끝나고 한 사람들만 포함했대. 자, 그럼 여기 only는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 자,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 이거 국어에서 써먹으셔야 돼요. 왜요? 독해는 너네가 흐름을 잡고 내려와야 돼. 우리가 분명히 앞에 따옴표 앞에서 뭐라 했어요? another problem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만, 오직 얘네만 포함했다라는 건 그러면 문제라는 거죠. only가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바이어스가 편견이면 이것만 치우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쟤도 pedestrians를 포함한데 얘네만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견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됐겠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왜곡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 4번에 뒤에 보면 thus라고 돼 있죠. thus, 따라서. 자, 그럼 이거 인과관계로 묶여야겠죠? 4번이랑. 자, thus participating individuals in front of whom the investigator looked up are less likely to be shy and therefore more likely to look up. 따라서 participating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낚이지 말고, 특히 조사관이 앞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던, 그런 참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뭐 할 가능성이 높았다? shy 할 가능성이 적었대. 그러니까 조사관이 너네 이렇게 참가하고 있는데 했을 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일 때 너네는 그러면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한 애라면 그렇게 별로 수줍어하는 애가 아니란 뜻이야. 알겠지? 샤이가 드디어 기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았다? 수줍음이 덜하니까 당연히 같이 올려다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죠? 자, 여기 잘 보시면 shy pedestrians랑 그 다음에 위에 올려다 봤던 사람들은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대. 뭐에? 어디에? 어디에 덜 참여했어? 어디에 참여를 하는 거야? 뭐에 참여한 거야? 실험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샤이한 사람들은 실험에 참여를 잘 안 했다는 거지, 수줍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덜 샤이해서 그래서 다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답 4번이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less likely니까 실험 참여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므로 thus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샤이할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thus로 연결하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얘 때문에 답은 무조건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thus로 어차피 thus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해석을 했더니 이러니까 그래서 덜 샤이했다라고 인과관계도 해석상 연결됐죠. 그러면 나머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끝. 패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좀 배경 지식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교란 편견, 교란 변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다 알아요? 영원 혹시 알아요? 들어봤죠? 자, 정발고가 만약에 선생님이 바뀐 게 아니라면 여러분 학교는 전통적으로 전년도 전에 기출문제로 시험 문제 내십니다. 근데 이게 작년 1학년 선배들, 지금 2학년 되는 선배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내신 때 유리하겠죠? 너넨 근데 기출 쓰냐? 너 기출 안 쓰지? 아니야? 뭐 쓰면 뭐 나올 수도 있어. 작년 거니까. 자,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자, 믹스커피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죠. 믹스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그래서 성인 남성이 대부분 믹스커피를 많이 마시는 남성일수록 뭐 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대. 자, 뭐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얘가 같이 올라갔어. 이게 상관관계야. 알겠지? 얘랑 연관이 있으니까. 알겠지? 인과관계인가요? 아니죠. 믹스커피랑 폐암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알고 봤더니 뭐였던 거야? 너네 뭔가 믹스커피 들고 있는 아저씨 하면 딱 이거 떠오르지 않아요? 왜 이러시지 않아요? 그죠?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뭘 많이 하니까? 흡연할 때 흡연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인과관계죠. 알겠죠? 지금 이 지문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confounding bias. 근데 그게 있었다 없었다? 그게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교란 변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교란 변수가 없었던 거야. 그냥 실험자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다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돼버린 거지. 알고 봤더니 왜 그랬다고? 누락된 거야, 샘플이. 예를 들면 우리 올해 지방선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양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원이가 이제 여론조사를 갔는데 여론조사를 근데 노인정으로 갔어. 그러면은 여론이 제대로 모여 안 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르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르신들한테만 가서 100명 설문조사해서 1번 후보가 압승하겠는데요?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젊은 애들 가서는 젊은 애들은 기호 2번이 압승일 텐데 이거 그래갖고 여론조사 계속 뒤집혔잖아. 우리 그 여론조사 계속 틀렸어. 그때 전전 대선 틀렸어. 거꾸로 됐잖아.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아무도 트럼프라고 생각도 안 했어. 여론조사가 왜곡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뭐라 했냐면 샤이 트럼프라 그랬거든. 트럼프가 하도 좀 괴팍하고 광기 어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조금 미친 사람 소리 들었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 힐러리가 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반대였던 정치인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꼴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제발 트럼프가 되라. 트럼프를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 트럼프 딱 조용히 찍은 거. 그리고 여론조사 때는 힐러리 찍었다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여론조사가 왜곡된 거죠. 그래서 지지난 정부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왜 여론조사가 틀렸냐면 그때는 소위 우리가 샤이 뭐 보수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반대인 당을 찍었다 해놓고 정작 가서 투표는 딴 상 고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꽤 많아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론조사가
왜곡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좀 깊게 설명한 이유는 영어 지문이 보통은 그 당대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대박 나니까 이번 수능에 24번 컬처테인먼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트렌드를 반영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 수능 영어 지문 출제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 그러니까 학술지, 뭐 교과서, 논문 이런 데서만 발췌해서 끌고 와서 출제를 해. 근데 그럼 출제할 때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거 가져오면 돼? 그러면 안 되거든. 법적으로 수능 영어는 정해져 있어. 무조건 너네가 중학생 때 뭐 한 고1 정도까지의 교양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지문을 읽었을 때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건 영어로 표현한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소재가 몰라서 틀릴 리는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수준이라면, 예를 들면 북한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런 수준 있잖아. 그런 정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아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가 이따가 이제 2권 1번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쉬운 내용일수록 어려운 척을 해야 돼요. 너네 그래서 2권 1번이 아마 문제는 맞았을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이따 어차피 볼 거니까 어렵진 않거든. 근데 해석을 하면 빡세. 내가 이따 보여줄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소재가 재탕돼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이거 5번 본 것 같다고. 그럼 알아두면 좀 어때? 어? 아 맞아. 이런 흐름으로 지문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흘러가던데? 라는 이제 짬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 문장 독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여나 동사는 주어 가져요. 준동사 뭐 갖는다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선배들이 1번 다 틀렸거든. 알겠지? 내가 진짜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만 진짜 한 100번 한 것 같거든? 근데 아직도 애들이 어려워해. 이러니까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여기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looking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looking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다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쓰는 방법이 그냥 2개라고 보십시다. 첫째, 이런 식으로 인칭대명사 오죠. 그러면 기본적 격을 소유격 내지는 목적격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처럼 일반 명사 나오면 소유격으로 쓰시면 돼요. 일명 apostrophe s. 알겠죠? 알아두세요. 특히 이거 지금 생소한 친구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저랑 자주 다룰 때 요거 위주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특히 요거 몰랐으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현아, 준동사 완료상 2번 어떻게 할 거야? 재현아, 그럼 뭐뭐 한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seem to 부정사 쓰면 되죠? 영작 해볼게요. She 안 들렸어. seemed 이제 여원이 다르게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이거 그대로 한글로 옮겨볼게요. 맞았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지? 그럼 틀릴 거야. 잘 봐. 해석할게.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한 것 같다가 아니라 했던 것 같다란 뜻이야. 지금이야, 옛날이야?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영원이가 지난주 월요일에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이거야. 근데 나 지금 뭐라 했어요? 추측하는 게 지금인데요? 여러분 이거 심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심스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도 골 때리거든요. 이러면 또 해석이 또 어떻게 돼요?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가 돼요. 저거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이거? 자, 막 같다는 지금이잖아. 한 것 같다는 어제니까 당연히 옛날이거든. 자, one more time. 자,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이거 안 했나? 시제는 시간이다 아니다.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시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누가 나타내요? 준동사가 나타내. 이거 한번 쌤이 연애 한번 수업 듣게 해줘야겠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그거 한 100번 들은 거라서 쌤이 저기 자료 줘서 인강 듣게 해줄게.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지금은 일단 연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시제는 네가 알던 시제는 시간이 아니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아니에요. 생각해봐. 가정법 과거인데 과거야? 지금이지 않아? 그러니까 시제가 시간이 아니라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했을 때 너네 특히 불규칙 동사 외울 때 come, came, come 할 때 come 그거 과거 시제랑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시제랑 과거 분사랑 전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과거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뒤집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시간 누가 나타낸다고? 준동사가 나타내.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필요한 준동사는 저기 완료니까 현재 완료니까 과거 분사만 알면 되지. 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뜻이 있어요. 자, 과거 분사 뜻 뭡니까? 야, 내가 한 글자로 알려줬잖아. 과거 분사 뜻 뭐야? 끝이야, 끝. 다시 얘가 시간 나타내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혹시 중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저기 정발중이지. 정발중 졸업하셨어요? 졸업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12월에 졸업했나? 1월에 졸업했나? 12월에 졸업했어. 자, 여원이는 12월에 정발중을 졸업했다라고 하면 과거 시제야. 왜? 작년 12월로 콕 집었잖아. 저동도 12월에 했어? 너네 12월에 졸업한 걸라고 내가 12월로 특정해서 옛날 얘기한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는 어때? 야, 너네 중학교 졸업했냐? 한국어는 지금 과거 시제지. 이러니까 너네가 완료를 되게 어려워하거든. 한국어에 없어. 내가 지금 너네 졸업했냐라고 과거 시제로 말한 의도가 뭐예요? 지금 학생인 상태가 무슨 상태냐를 물어본 거 아니야? 분명히 저동중, 정발중 졸업은 12월 했어요. 지금 벌써 2월이고요. 좀 있으면. 근데 졸업은 옛날이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 아닙니다를 어필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지? 이게 현재 완료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을 기점으로 옛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저 지금 정발중 이미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야. 다시 과거 분사는 다시 지금을 기점으로 옛날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지금. 알겠어? 내가 아까 과거 눈에 보인다 했어, 안 보인다 했어? 안 보인다 했지. 분사가 뭐냐면 카메라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동작하잖아. 그러면 이거 카메라 탁 찍는 거라고 보면 돼. 근데 현재 분사는 그럼 현재는 반대로 과거랑 다르게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딱 찍으니까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눈에 보이죠? 이래서 현재 분사가 뭐뭐 하는 중이란 뜻이야. 근데 과거 분사는 너네 이제 30분이면 집에 가거든? 30분 후에 내가 여기 딱 찍으면 너 여기 있어 없어? 끝났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끝이라고 한 거야 내가. 그래서 현재 완료가 have 플러스 pp야. 좀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 지금을 기점으로 옛날 얘기할 때 쓴 게 뭐라고? 과거 분사야. 알겠지? 지금을 기점으로 옛날 얘기하죠. 그럼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돼요?
이게 준동사 완료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돼요. 일단은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동사에다가 have pp 쓰면 뭐라고요? 이거 동사보다 이전 시점이에요. 동사보다 이전 시점이라는 말이 뭐뭐인 것 같다보다 열심히 하다가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분사의 정의도 제가 써드릴게요. 자, 과거분사는 지금을 기준으로 옛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글자로 영어나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딱 한 글자 끝. 얼마나 쉬워 이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쉽지 저렇게 하면. 끝. 그러니까 영원아 지금 혹시 밥 먹었어? 아, 밥 먹었어? 내가 지금 과거 시절 물었지. 너 뭐 아까 몇 시 몇 분에 밥 먹었어 물어본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본 의도가 뭐죠? 안 먹었으면 나는 이따 밥 먹으러 갈래? 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이게 현재 완료야. 밥은 아까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밥 먹어서 배부른 상태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됐죠? 자, 3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수식. 그지? 그러니까 선행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석을 뭘로 한다? 는으로 해석한다. 는. 재현아 누구 빼고? what. 됐지? 8번. 야, 아까 바이어스 하고 왔는데 바이어스 또 나왔네. 그지? 자, 이러면 요약문 먼저 읽으셔야 돼요. 여원이 이거 푸는 법 아마 처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세요. 푸는 법. 자, 한 줄 요약 문제가 나오면 요약문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bias isn't always. 자, 편견은 항상 A 한 건 아니다. 여러분, isn't always를 보시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분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부분 부정의 정의가 뭐냐면 전체가 있으면 여기에 일부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다 그렇다는 거야? 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면 공부를 10시간씩 한다고 다 무조건 수능 1등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예요? 사람들이 10시간만 하면 누구나 다 1등급 맞을 거라고 철석같이 맹신하고 있으니까 그거 비판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저렇게 부분 부정을 쓰면 통념 뒤집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서 수능은 저렇게 안 나올 텐데 저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바이어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 평균 좋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벌써 답이 1, 2번일 것 같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좀 싱겁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 수능은 그렇게 풀면 안 돼. 무조건 답의 근거를 잡고 풀어야 돼요. When it comes to 뜻. 자, 고1 내신 대비하는데 when it comes to 모르면 큰일 나요. 꼭 외우세요.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입니다. 왜냐면 이거 딱 뭐 내기 좋냐면 이거 to가 전치사거든. 전치사의 목적어거든 이거. 그래서 이거 understand로 보기에다가 그냥 원형 주고 변형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뭐뭐에 관하여. 자, understanding the world. 자, 정관사 더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편견은 항상 A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but AI systems. 아, 그럼 이거는 편견이고 B는 특히 AI가 중요하겠네. 그지? AI systems가 B한대요. 뭐를? the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목적어겠죠, 이거. 아, 그럼 B는 무슨 자리예요? 타동사 자리죠. 좀 the biases of their human developers.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간 개발자들의 편견을 AI가 B한대. 근데 A는 좋은 말이지. 근데 but으로 뒤집어 쓴 거 그럼 B는 안 좋은 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래 버려서 답이 일단은 1번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요?
편견을 mirror 한다는 건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잖아. mask는 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벌써 답이 1번이 돼버리는 거긴 하죠. 자, 어쨌든 자 이건 분사 구문이죠. 자, requiring our careful attention to prevent. 그럼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네. 여기가 사실 이 지문의 가장 핵심 중심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신중하게 잘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건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A, B만 읽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동선을 먼저 잡고 풀어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랑 B는 서로 무슨 관계? 그냥 대립 관계. 네, A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면 돼요? 긍정 아니면 부정이겠죠? 근데 이거 찾으면 끝나는 게 뒤에는 그건 반대일 테니까. 왜? 벗이니까. 근데 B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AI가 나와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먼저 잡고 푸는 거고요. 자, 여기 모르는 단어 혹시 있을까요? 자, mirror는 그대로 투영하다, 반영하다 이고요. distort 왜곡하다, correct는 수정하다, 올바르게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mask는 가리다 라는 뜻이고요. ignore 무시하다. 자, 이제 풀어보자. 자, bias. 재현아, 저 짝대기 dash 저거 어떻게 할래? 여러분 저 dash 긴 거 우리가 소위 일본식 발음을 다시라고 하는 거 3다시 다시가 dash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저 dash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dash가 뭐야? 휘휘휘휘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읽으려면 읽고 말라면 꺼져 이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다 dash 하나 더 해줄 테니까 그냥 글로 가. 피곤하게 굴지 말고 안 읽을 건 가 이거야. 그러니까 중심 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읽으려면 읽고 말라면 말라는 거거든. 근데 bias 편견 몰라요? 알죠? 그러면 아는 내용이 나왔으면 깔끔하게 쌩 까는 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 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표시만 해두는 겁니다. 국어에서도 써먹으세요 이거.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거 나올 때. is an inherent part of society. inherent가 내재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회에 내재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있다라는 거죠. 편견이. and of how human beings operate. 그래서 뭐다? 편견이. 인간이 작동하는 것의 일부래.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견이 있으니까 지금 학원 온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면 유능할 것이다라는 편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편견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라고요. 편견이 없었어 봐. 그건 파리처럼 파리 제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해서 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지금 인간의 본능이란 뜻이야.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자, human beings operate가 의미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뜻인 겁니다. 확실히 다르죠. 특히 재현이는 뭐 나한테 독해 수업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운이 그러니까 특히 봐봐.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직역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차원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 연습하라고 내가 독해 수업 독해 복습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as subjective individuals. 자, 주관적인 개인으로서래. 그러니까 주관이니까 편견 같겠지. 그지? 그래서 we are unable to grasp. grasp 모르면 1문제 풀기 어려워요. grasp가 뜻이 뭐죠? 움켜쥐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내 뇌가 어떤 개념을 팍 잡는 거잖아. 이해하다예요. 그래서 grasp anything we encounter in a purely objective manner. 자, manner는 뜻? 앞으로 여운이 저기 뭐야? 저 남자 매너 좋다 이러면 안 돼. 매너스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매너는 뭐라고? 방법, 방식, 태도란 뜻이야. 알겠지? 예절은 s가 붙은 manners라고 하셔야 돼. 자, 이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순전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든 접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오케이, grasp 지금 됐지? 이제 슬슬 나오겠네. grasp랑 understand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 딱 읽었더니 우린 주관적인 개인으로서 절대로 우리 세상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약문에 반대되는 말이잖아. 근데 안심. 하지만 항상 우리는 뭐 한다? do so. 그렇게 한대. 뭐? grasp 한다는 거야. 이해한다. 오케이, 뒤에가 답이네. Through the filter of our pers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ilter.
우리의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필터가 거르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여과망. 뭐야? 이게 편견이잖아. 이게 편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거? 편견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this filter in turn constitutes a reflection of our upbringing. 자, upbringing은 참고로 양육, 너네 애들 키우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constitute는 이거 구성하다예요. 아유, 우리 축하할 일 생겼죠? 올해부터 7월 17일에 쉬죠. 제헌절. 그래서 제헌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한 거?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 7월 17일. 자, 헌법이 영어로 constitution입니다. 왜? 국가를 구성하는 근간이니까. 구성하다. 알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넓은 맥락에선 편견은 necessarily bad. 나쁜 게 아니래. 끝. 1, 2번. 됐죠? necessarily는 뜻 뭐예요? 필수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이거 반드시예요.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yet 해놓은 거 봐. yet 그러나지. 그지? 근데 아까 요약문에 가운데 but 있었잖아. 그지? 이제 AI 나오겠지. 그지? 확실히 연아 요약문 먼저 푸니까 되게 쉽지. 미리 간파가 다 되잖아. 그지? 하지만 under certain conditions bias can be unfair or lead to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이 차별이란 뜻이에요. 인종차별할 때 차별이요. 자, 그러면 unfair라는 말이 이제 그지? 그럼 이 circumstance conditions가 AI로 가겠네. 그지? 그래서 AI systems 드디어 나왔습니다. are developed 아까 우리 도식화 했잖아. AI 시스템이 are developed by human beings and fed data collected and shaped by human beings. It is hence no surprise that 그래서 놀라운 건 아니래요. Their decisions also reflect. 저기서 대열이 누구예요? 자, 이제 이 대열을 human beings로 읽는 순간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들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의사결정? AI의 의사결정 얘기한 거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AI의 의사결정이 뭐를 반영한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을 반영한대. 그러면은 reflect랑 뭐랑 같은 말이에요? mirror랑 같은 말이죠. 끝.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뭐가 제일 중요해? 대열을 휴먼 빙으로 하는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야. 자, 요거 지칭 추론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출제하신 선생님만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저걸 노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시겠죠? 매너 아까 뜻 얘기했죠? 방식. 자, 그리고 분사구, 후치, 수식. collect랑 shape는 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자, 분사구, 수식이고요. 그죠? 자, 이제 그 뒤에는 답을 풀었기 때문에 그냥 안 풀었는데 해설을 안 해줬는데. 자, address 뜻이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올해 내신 대비하는데 address를 모른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유반이어서 무조건 외우게 할 거니까 분명 틀려올 겁니다. 그 정도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address 주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왜 주소란 뜻이냐면 막 여러 집이 있는데 저기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address가 원래 뭐냐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그걸 다루는 게 address예요. 그래서 address는 일단 첫째 뜻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콕 집어서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address는 또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 사람이 겁나 이렇게 막 많은데 거기서 딱 특정한 저기 있는 사람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소는 그냥 안 쓸게요. 그건 좀 민망해요. 그건 뭐 어차피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어제 했을 때 뭐라고? 다루다, 해결하다. 무조건 외워야 돼. 나와. 알겠지? 자, 7번 질문 있나요? 자, 우리 그래도 2권 1번은 좀 하고 갈까요? 자, 아까 제가 왜냐면 2권 1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있으니까. 자, 아마 여원이는 아까 저기 답지로 채점은 안 했을 테니까 이거 풀긴 했죠? 이거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맞추셨죠? 그죠? 문제는 쉬워요. 근데 너네 내가 확신하는데 너네 분명 여기 안 읽혔을 거거든? 안 읽혔을 거야. 근데 이게 그리고 중간에 이래 했을 거야. 근데 뒤에 딱 읽고 아 뭐지?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알 듯 말 듯 한데 다행이야. 1, 2, 3, 4가 다 헛소리야. 그래서 5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쉬운 놈일수록 더 미친놈처럼 얘기합니다.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여원이는 이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원이를 만났을 때 내가 흡사 느낌 뭐 감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계속 장황하게 막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야. 미리 얘기할게.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지나간 초딩도 알아. 책은 뭐다? 마음의 양식이다.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다 들어봤지?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책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를 어떻게 하면 괴물처럼 얘기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the books one must remembers. 자, one 가리킨 거 없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사람, 우리. 자,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책들은 deliver their query. 자, query는 특히 프로그래밍 배운 친구라면 많이 볼 텐데 추구 대상이라는 뜻이고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기 책만의 추구 대상을 전달을 한대요. 엄청 아름답게. 자, 소댓구문이죠? 그럼 접속사 that은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at 그래서 those lives actually exist. 그래서 정말 lives라고 하면 안 되죠. those lives죠. 죄송해요. 자, lives니까 생명이죠. 이런 가상의 생명체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대. 누구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찐친, 진짜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말을 이딴 식으로 굳이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우리가 책을 감명 깊게 읽으면 그 주인공을 항상 간직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지? 감명 깊게 읽은 책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게 기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에이디푸스랑 햄릿 하는 순간 이거 딱 봐도 예시 드는 거죠. 그지? 그럼 짝대기까지 그냥 다 버려 그냥 이거. 그러니까 얘네가 occupy a good bit of human real estate. real estate가 재산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real이니까 진짜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 부동산이에요. 땅. 그죠? 부동산. 그러니까 저런 위대한 등장인물들이 인간의 부동산의 꽤 괜찮은 부분을 점령한다, 차지한다. 그럼 뭐 전세 살면 책 못 읽는다는 거야? 부동산이 왜 나왔어 갑자기? 집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뭐 책 읽지 말라는 거야? 부동산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직설적인 부동산이 아니겠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괜찮은 자리를 잡고 눌러 앉는다는 거잖아.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얘랑 같은 말이잖아. 좋은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끼치는 비중이 영향을 끼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잖아. So, and some have claimed that.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주장해요. We may know them better.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잘 안다고. 왜 더 잘 안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머릿속의 공간에 꽤 괜찮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훨씬 그 사람을 더 잘 안다. 어쩌면 더 완전히 알고 있대. 누구보다? 우리가 실제로 아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 실제 친구보다
오이디푸스나 햄릿을 더 잘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책을 감명 깊게 읽으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계속 내려온 거죠. 타고 계속 똑같은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손쳐. 솔직히 여기까지는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further라고 했으니까 계속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말에 다른 말에 게다가니까 같은 말로 이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우리는 actually sees the arc of those fictional lives. 이런 가상의 인물들의 아크를 보게 될 거래. 아크가 뭐냐면 너네 활 이렇게 당기면 활이 이렇게 휘잖아. 그걸 그래서 호라고 한 거거든. 너네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그거. 근데 여기서 친절하게 궤적이라 해줬죠. 그러면 그 가상의 인물의 궤적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 궤적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궤적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네가 여기서 궤적을 본다, 호를 본다 하고 하고 그냥 내려갔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방황할 거 아니야. 하다가 뭐야 벌써 끝났네? 하고 풀었을 거라고. 그지? 근데 다행히 답은 보였고. 그러니까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저기야. 알겠지? 수능 때 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럼 궤적을 본다는 게 뭐예요? 궤적이 뭐야? 삶의 궤적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다 봤다라는 거잖아. more fully랑 같은 말이잖아. 그 가상인물의 삶의 궤적 전체를 다 봤다는 거잖아. 그래서 fully라고 한 거고 no better라고 한 거야. 이건 어때? 이렇게 하니까 이해됐죠? 자,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러니까 니네 문제 풀지 말라 한 거야. 문제 푸는 게 뭐가 중요해? 맞췄는데 맞춘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너네 수능 때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깡다구가 좋지 못할 거야. 왜? 수능 하나 잘못되면 나가리 되거든. 그리고 수능 영어가 긴장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틀렸다 88점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틀렸다 78점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 진짜 78점 88점 나온다. 내가 11기수거든 지금 고3이. 앞에 10년 동안 78점 88점 항상 있었어요. 이번엔 심지어 68점이 있었었는데 인서울 다 광탈했습니다. 논술 다 떨어졌어요. 그 2점 때문에. 그 2점만 아니었으면 다 썼을 텐데. 다 어디서 출발한다? 저거 쌩 까고 넘어가서 그런 거야. 다른 선배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네랑 똑같아. 알겠지? 자, 오이디푸스가 나왔어. 읽을래? 안 읽을 거야? 그럼 버려 그럼. 여기서 딱 봐도 예시였잖아. 그래서 뭐 쓱 봐. 한 이쯤까지 끊으면 되겠네. 왜? 여기 뭐 Jane 나오고 했으니까. 자, This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is a work of plot. 플롯 어디서 배워? 문학, 희곡, 시나리오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는 이야기를 플롯이라고 하거든. 근데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뭐라 하죠? 스토리라고 하지 않아요? 스토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토리는 뜻이 뭐냐면 층이에요, 층. 너네 소설 전개 5단계 배우지 않아요? 그 5단계가 없으면 소설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근데 플롯은 이런 단계 없이 그냥 단편적인 얘기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롯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근데 이거 여기 안 읽어서 뭔 역할인지는 보진 못했잖아. 근데 어쨌든 그 역할이 뭐겠어? 이거 얘기한 걸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consider the true magic here. 그래,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플롯, 그러니까 그저 이 줄거리의 작품에 불과해 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에 진정한 마법이 숨어져 있어. 뭐냐면 How all these transformations, 어떻게 이 모든 변화들이라 됐지. 자, 그러면 재현아, 이 모든 변화들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궤적이라고 한 거야. 변화니까. 그래서 궤적이라 한 거라고. 이제 이해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자 괄호는 버리세요. 그냥 뭐 부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들이 다 compressed, contained. 자 compress는 뜻이 압축하다입니다. 그 너네 컨테이너 용기잖아. 담는 그릇. 자 컨테인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락앤락 용기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우리 엄마 김치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컨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압축시켜서 꾹꾹 눌러 담았대. 꾹꾹.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겠죠. 그러니까 잘 봐. 한 가상의 인물의 일생 아크를 싹 다 볼 수 있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한 70세일 테니까 7, 80세? 그럼 7, 80년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압축해서 보여줬대. 압축해서. 그래서 were delivered in the scope of 자, deliver scope는 범위, 반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few hundred pages. 여러분들 소설책 읽으면 보통 많아봐야 400페이지, 500페이지 뭐 그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equiring mere hours to access to process. 그래서 그 정보들을 처리하려면 그냥 몇 시간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e enter the bookstore, see all the books arrayed there. 자, array는 정렬하다, 배열하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 분사구 수식이겠죠? 그러니까 너네 백석 교보문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런히 책이 겁나 많잖아요.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와 책이 엄청 많네. 이걸 다 언제 읽어? 근데 우리 시간은 없잖아. 리를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 찔끔. 그러니까 시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진실은 정반대야. 책이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시간을 줘. 왜? 일생을 보게 해주거든. 어떻게 해서? 짧게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대리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대신에 한 사람의 일생을 몇백 페이지의 압축본으로 보고 내 마음의 외연이 넓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저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어때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지나간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내용을 수능에서 출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 이렇게 쉬운 문제 내면 평가원장 또 잘려요. 이번에 영어 잘못 냈다 잘렸잖아. 평가원장. 나 처음 봤어. 영어 잘못 내서 잘리는 거. 아니 뭐 앞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영어 때문에 잘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척 해야 되죠. 그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째, 일단은 구문 독해가 구려서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입학 상담할 때 중학생 때부터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저는 단어가 안 돼요. 그래서 독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나 이번에 예비고일 상담 입학 상담 들어가서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 그럼 문법은 어때? 아 뭐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단어가 더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 알려줄게. 근데 문법 점수가 낮은데 그러니까 어휘 점수는 20점 만점에 15점 이래. 문법이 8점. 뭐 그럼 정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이해해. 아 문법이 하나도 안 됐구나. 그래서 얘 지금 구문이 안 읽혀서 단어만 보고 풀었구나. 그래서 단어가 안 된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난. 첫째, 구문 독해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어랑 이질적인 영어가 당연히 문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장 독해로 다 찝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직관적으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라고 찝어준 거야. 그럼 니네 공부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관계대명사 뭐라고 해서? 는 과거분사. 자, 뜻 뭐라고? 끝. 얼마나 쉬워.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에요. 문화적 차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표현들을 통해서 특히 뭐 인간의 부동산의 좋은 부분을 차지해서 앉는다. 어떤 한국인이 이딴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묘사하는 방식이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강아지 짖는 거 우리 왈왈 이러는데 걔네 뭐라 그래? 바우와우 이러잖아. 같은 소리를 다르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구적인 애들,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서술 방식이랑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네가 모르는 내용을 수능에서 절대 못 내요. 근데 안 읽혔다? 이 두 개 때문이에요. 단어 어디서 외워야 돼요? 단어장이 아니에요. 지문에서, 듣기 하면서, 쓰면서 읽으셔야 돼요. 말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단어는 이 지문에서 미친 듯이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문 독해를 많이 하라고 한 거고요. 그래도 재현이 요즘 좀 많이 좀 읽나 봐. 좀 손에 뱄나 봐 이제. 특히 리프 클리닉도 하잖아. 그거 등한시하지 말고 같이 복습 좀 많이 해줘. 너네 이미 지금 엄청 많이 했어. 특히 이제 연애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클리닉만 한 것만 제대로 다 읽는 거 복습만 해도 일단 일석이조거든. 수능이 대비가 되는데 일단 그게 니네 기출 문제잖아. 그래서 내신에도 영향을 줘.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지? 이렇게 우리 좀 똑똑하게 공부합시다. 전략적으로 하고요. 자, 일단은 그럼 오늘 1번까지만 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해석을 이거 중요한 것만 좀 빨리 볼게요. 이걸 안 보고 갔네. 자, 1번에 in depth는 깊이감 있게 심층적으로 하는 뜻이야. 깊이. 알겠죠? immersion은 알아야 돼요. immerse가 물에다 푹 적시는 거거든. 그래서 immersion 하면 뜻? 몰입이란 뜻이야. 자, 이거 꼭 외우세요. 자, 우리 깊이감 있게 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왜 틀렸죠? 깊이감 있게 읽는 거래. 왜 틀렸을까? 비문학처럼 반박해야 돼. 지문에 이 내용이랑 안 맞잖아요. 이렇게. 왜 1번이 틀려? 얘들아, 컴프레스드라며. 그럼 인데스야? 피상적인데? 탈락.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지? 픽셔널 캐릭터가 아무리 현실적이어도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꺼지시고요. 자, 3번. 3번은 라이트 때문에 틀렸죠. 소설을 쓰는 게 시간이 덜 걸린대. 우리 작가야? 자, 이건 작가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라이트 때문에 틀렸죠. 우리는 읽는 사람이니까. 4번. 4번 반대되는 말이죠. confine이 제약, 제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페이지의 제약 때문에 온전히 그 사람의 삶을 다 전달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뭐가 돼? 딱 이걸로 전달한다는데? 4번 틀렸죠? 그러니까 다 5번인 겁니다. 왜? concentrated라 했잖아. 응축된, 농축된. 됐지? 이 두 개는 참 아까 하면서 다 했네. 소댓 할 때 그래서라고 해석하라 했으니까. 문장 독해는 다 했으니까 됐고. 자, 오늘 한 거에서 질문 있습니까? 자, 복습 충실히 해오시고요.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